보죠? 요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드렸던 힌트가 어떤 식으로 컴퓨터가 읽었는지 보도록 하죠. 여기는 초기화를 두 개가 한 거예요. 이건 초기화. 그죠? 처음 나온 거니까 초기화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이 A가 이제 여기서 또 나왔죠? 이럴 때는 이제 딱 그냥 수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을 할 때 B를 넣었대요.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만들거든요. 지금은 A는 B라고 넣었을 때 그러면은 B에 있는 데이터가 A로 대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B에 있는 데이터가 10이죠. 그래서 A는 10이랑 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수정이 된 거죠. 수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은 이 시점부터는 A도 10이고 B도 10인 거예요. 이거 출력하시면 A랑 B 둘 다 1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A를 이제 10으로 이제 수정했죠. 수정을 했는데 이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사칙연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조건에 이제 잘 맞게끔 바꿨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B를 또 A를 바꿔봐야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막 딱 두 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눌러보면은 아예 10 나오는 거예요. 15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10이 나오네요. 왜 그런 걸까요? 여기 A가 여기서 뭘로 바뀐 겁니까? 10으로 바뀌었죠. 그런 뒤에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를 넣었어요. 컴퓨터는 위에서 아래로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행 시점. 행의 이제 순서. 그래서 여기 B가 A를 이제 대입되는 이 부분에서 A는 10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10이 나와요. 이거는 스와이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알파벳 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현재 A 공간과 B 공간에 있는 거, 요네 둘을 이렇게 두 개 싹싹 바꾸는 거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문법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센스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C 하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C. 그래서 C를 하나 쓰는 거예요. C를 해서 A에 있는 거를 잠깐 C에다가 이렇게 맡겨줍시다. A에 5가 있었잖아요. 그럼 C에다가 5를 잠깐 맡겨줍시다. 그런 다음에 A에다가 B를 넣어야죠. 이제 스와이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A에서 넣은 게 1번 행동이고 B에서 A를 넣은 게 이제 2번 행동이 되겠죠. 그럼 2번 시점에서 A는 10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B에다가는 잠깐 맡겨놨던 C의 5 데이터 이렇게 주면은 이제 숫자를 쓰지 않고 사칙연산, 뭐 다른 연산 쓰지 않고 오로지 변수 가지고만 숫자를 바꿀 수 있는 로직이 된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코드로 만들어서 써보세요. 1번, 2번, 3번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저걸 코드로 구현하는 거죠. 코드로 만드는 것이 좀 달라요.
했는데 됐죠? 파이썬 그렇게 데이터는 데이터는 그렇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시면 실행 그렇다. 그래서 얼마나 오게? 아쉽다. 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해보시고 다 푸신 분들 있죠? 다 푸신 분들은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방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어요. 제가 완성 안 시켰는데 A, B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자, 푸신 분들은 그렇고 아직 못 푸신 분들은 C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A한테 이렇게 바꾸는 거 끝까지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크리에이터가 C를 해서 A는 아직 모르는 거 A는 A는 뭐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한 부분이라 좀 헷갈리시긴 할 겁니다. 저랑 같이 볼까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를 충분히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이미 이제 배우신 분들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푸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가야 또 끝까지 가니까 다 푸셨으면은 다른 뭐 알고리즘 문제를 또 도전해 보셔도 되고요. 조금 쉬고 계셔도 되고 좀 기다려 주세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 일단 요건 아니었어요. 요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건 지워주고요. C라고 하는 걸 사용하려고 했죠. 근데 그거 좀 그림판으로 그려놓고 천천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아까 하고자 했던 거를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자, C가 하나 있고, 아니다. A, B, 그리고 C예요. 그러니까 A고, B고, C인데, A에는 지금 O가 있고, B가 있어요. 저는 이 둘을 바꾸고 싶은데, 숫자를 직접 쓰지 말라는 조건으로서, 한번 이 A에 있는 거를 C에다가 이렇게 잠깐 넣어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A랑 B랑 바꾸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옮겨줄 겁니다. 2번이에요.
요거는 그러면 B에 있던 요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수정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도 이제 A를 맞춰줘야죠. A랑 처음에 A가 여기 있잖아요. 요 각국에 들어가면은 얘가 3번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C에 있던 5가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5로 바뀐다.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하면은 가능한데 이거를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C에다가 1번 C에다가 A를 넣어야 돼요. C에다가 A. 그러면은 A가 먼저 나와야 돼요? C가 먼저 나와야 돼요? C가 먼저 나와야 돼. C에다가 넣기로 했잖아요. 거꾸로 가잖아요. 이게 거꾸로. C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A에 있는 걸 C로 넣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쓸까? 이렇게 좀 띄어서 쓸게요. 두 번째가 이제 C에 있는 걸 B에다가 넣네요. 그러니까 B에다가 C를 넣는 겁니다. 아니죠. 이게 두 번째가 아니었네. 위에 게 두 번째네요. B에 있는 걸 A에다 넣는 게 두 번째네요. 다시.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넣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B에다가 이제 C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스와핑이 됩니다. 일단은 잘 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10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제 좀 생각을 이렇게 하시다가 보시면 이 2번하고 3번이랑 거꾸로 되신 분이 종종 계세요. 이것도 어찌됐건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순서를 딱 바꾸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5, 5가 나와요. 뭔가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죠. 의도대로 안 됐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읽어보죠. 자, 그래서 1번에서 현재 A에 있는 게 C로 가서 C에는 지금 5가 담겼고요. A도 5 그대로 있어요. B에도 10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 느낌이 된 거네요. 그죠? 어쨌든 5가 이렇게 담겼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B에다가 C를 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 게 2번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 B가 뭐로 바뀌냐면은 5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B가 5예요. 그러니까 원하던 그 10이 날아간 거예요. 스와핑을 5랑 10이랑 해줬어야 되는데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버리는 바람에 네, 10이 날아갔어요. 5로. 그러다 보니까 A에다가 5를 또 주는 셈이 돼서 이게 다 5가 돼버렸어요. 순서에 따라서 내 의도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이게 좀 나중에는 이제 왜 되지? 이렇게 돼요. 막 썼는데 코드가 돼버려요. 왜 되지? 네, 그렇게도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보시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하나가. 자,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다 일단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야지 아니까. 다시 일단 스타트를 누르면 5랑 10으로 적어됐고요. 지금 리셋 된 거예요. 지금 처음 상태예요. 다시. 이 스와핑 문법이 있어요. 요렇게 하는 게 변수로서 스와핑하는 방법이에요. 교체하는 방법. 근데 이제 요런 방법을 하나의 문법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바뀌어요. 일단 결과로서 잘 바뀐 거 확인했고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문법의 일종이라서 여러분들은 문법 하나 더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새롭다고 막 엄청 어렵다고 그런 느낌은 아니라 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주석을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이거 실행을 이대로 그냥 누르면 그 출력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눌렀어요. A가 처음에 5고 B가 10이잖아요.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 A가 10이 되고 B가 5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만나면 또 바꾸죠. 네. 그래서 마지막 출력문은 5, 10이 나올 겁니다. 지금 출력했는데 한 번 더 실행하고 보면 5랑 10 나오죠. 이런 식으로 코드는 읽으시는 거예요. 독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걸 배우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변수의 규칙부터 하나 할까요? 변수의 데이터 규칙. 데이터 규칙 1번. 1번 그냥 하이픈 정도로 하죠. 변수는 오직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변수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베리에이션에서 앞에서 좀 따와봤어요. 예요? 그래서 변수에다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막 넣고 싶어요. 10이랑 15랑 막 16 넣고 싶다고 해봅시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쉼표? 이런 걸로 이렇게 들어갈까요? 이게 알아서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다른 거 된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다른 문법이고요. 파이썬이 워낙 알아서 해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야 돼요. 한 개만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개. 나중에 이제 리스트 이런 거 배우는 거 하실 건데 지금은 이렇게 알고 계셔요. 변수는 한 개입니다. 한 개. 이런 식으로만 가질 수 있어요. 난 10이 나오죠. 개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데이터가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담을 때 어쨌든 이 변수의 개수 이런 부분이고 개수는 여러 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 개만 갖고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막 문자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데이터 막 형식이 여러 개가 알아서 들어가요, 파이썬은. 내가 숫자 넣고 싶다. 그럼 숫자 넣으시면 되고, 문자 넣고 싶다. 넣으면 돼요. 근데 자바랑 C 언어는 안 그래요. 자바 C 언어 얘기는 그냥 좀 생략하고요. 파이썬은 어쨌든 변수 쓸 때 되게 편해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변수를 쓰는 건 편한데 변수의 명명 규칙이 좀 있습니다.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좀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좀 지켜주셔야 되고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명령 규칙으로. 자, 변수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변수는 숫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파이썬의 이 예하거는 변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백을 포함할 수 없어요. 촉수문자는 언더바만 가능합니다. 이런 거 다 안 치셔도 돼요. 그 수업 노트에 있습니다. 네.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안 돼요. 바로 오류 일으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숫자 시작 안 되고요. 숫자로만 시작할 수 없고 당연히 숫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영어 뒤에 붙는 거 있죠? 영어 뒤에 붙는 건 가능해요.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숫자로서 변수를 많이 나누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시작을 꼭 항상 알파벳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예하거 영어로 찾아보시면은 reserved라고 돼 있을 겁니다. reserved 어쩌고. 근데 아시다시피 reserve가 뜻이 많아요. 예약도 있지만 저장하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제가 봐도 저장하다의 의미거든요. 파이썬에 저장되어 있는 실행하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게 번역이 예약을 하고 됐어요. 마음에 안 들긴 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예약을 하고 번역이 됐고요. 이미 파이썬에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if, df, 클래스, 또 뭐가 있었죠? 또 뭐 어떤 거야? 아, 그렇죠. 프린트 맞습니다. 근데 프린트는 가능할 겁니다. 이건 예약어가 아니에요. 프린트하고 변수가 안 돼요. 프린트도 안 된다고요? 안 되는군요. 네. 네. 프린트도 안 되네요. 프린트. 숫자 붙이면 이제 아예 변수가 돼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뭐 in 이런 거 안 될 겁니다. in도 안 될 거고요. 뭐가 있지? 되게 많아요. 막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쓰시다 보면 뭘 안 써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잠깐 배우실 거고요.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가 예약어라서 안 된다.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variable 이런 걸 이렇게 좀 써보고 싶어요. variable 하는데 공백 해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variable은 10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공백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좀 모아놓고 있네요. 이만 가능하고. 근데 이제 특수문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위에 같이 굳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언더바 이렇게 써가지고 넣는 건 이거 가능합니다. 올려야지 여러분들이 보여서 저는 좀 올릴게요. 언더바는 그 0 오른쪽에 있는 거에다 Shift 누르고 키보드 누르시면 돼요. 요거 키에다가 Shift 누르면 이렇게 돼요. 안 되는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습 표기법.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까지 알면은 여러분 변수를 거의 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카멜 표기법이 있어요. 카멜 표기법은 이게 이제 일단은 표기법을 언제쯤 써야 되냐?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합친 그런 변수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들어야 될 때가 생겨요. 만들어야 할 때. 이때 이제 그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파이썬적인 규칙은 아니고요. 그냥 개발자 세계의 규칙, 개발자들끼리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쓰자라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존스의 age는 10살이야. 폴의 age 이름은 폴이야. 그런 느낌이죠. 대문자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변수의 그 처음에 쓰시는 첫 문장이죠. 첫 문자. 이거 소문자로 쓰세요. 변수의 그거 명명규칙 하나 작성을 아예 해드릴게요. 이 규칙은 아니고 그냥 표기법 정도의 하죠. 여기서 이제 살짝 보고 있는 게 변수의 이제 시작은 항상 소문자로 시작하세요. 대문자로 저렇게 변수같이 쓰는 거는 나중에 클래스가 살 거거든요. 그 문법이랑 겹치게 됩니다. 개발을 하시고 코드 쓰실 때 변수는 소문자 시작이고 나중에 배우실 클래스가 대문자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 두 개 합친 거죠. 존이랑 에이지랑 합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S를 좀 빼면 더 좀 보기가 쉬울 것 같네요. 이렇게. 약간 영어 문법. 존이랑 에이지랑 이렇게 합친 거. 이런 식으로 쓸 때 쓴다는 거죠. 파울이랑 네임이랑 합친 거. 다음 두 번째로는 스네이크 표기법. 이렇게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위에 걸 똑같이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더바를 사용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스네이크 표기법. 그 다음에 아까 출력문 문제를 이제 푸시면서 찾아보셨는데 출력문에서 포맷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건 언제 쓰냐면요. 그 문자 데이터를 우리 따옴표로 묶죠. 문자 데이터 내부에 다른 데이터를 입력할 때, 첨부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데이트인데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 넣는 거거든요. 집어 넣을 때. 프린트문에서 언더바 해가지고 뭐 이런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자 데이터를 출력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지금 방금 전에 오류가 난 거는 요거 위에 요 프린트 때문에 오류 난 건데요. 이런 거 났을 때 미리 이거 말씀드리고 가자. 자, 이렇게 좀 원인 모를 이유, 에러 이런 거 났을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콜앱 기준이에요. 콜앱에서 컨트롤하고 M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온점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컨트롤 M 온점.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초기화 느낌이거든요. 시스템 초기화, 콜앱 초기화. 정확히 콜앱 세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한번 해주시면은 거의 풀릴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M 온점이에요. 컨트롤 M 온점 이렇게 누르면 이게 생겨요. 세션 다시 시작. 그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한번 살짝 재시작되면서 아까 같은 이상한 오류가 사라질 거고요. 자, 지금 출력문 요거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나오죠? 이대로.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여러 명인 거예요. 5명 해봅시다. 그래서 김철수 한 명에다가 뭐가 또 있죠? 박신혜, 김신혜.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 똑같은 문자 데이터 혹은 뭐 달라도 되지만 이 문자 데이터 안에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때 여기 안에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넣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되게 귀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 부분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에 중괄호를 넣는 거예요. 중괄호. 그리고 나서 따옴표 뒤에다가 점 찍으시고 포맷 그리고 괄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포맷 문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맨 마지막 부분만 보면은 이게 여기인데 이제 홍길동이라고 잘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근데 또 의미가 없죠? 이렇게 쓰나 어차피 계속 김철수나 이런 거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하나 또 첨가를 해줘 봅시다. 변수로 이름이 이제 좀 여러 개인 거예요. 이름 5개. 5, 4, 3, 2 이렇게 이름을 숫자로 해서 여기다가 홍길동 적어봅시다. 다른 것도 다 바꿔주긴 할 건데 일단 홍길동부터 그런 다음에 여기 포맷에다가요 문자 데이터가 아니라 변수를 넣는 겁니다. 변수. 그러니까 변수를 편하게 쓰는 거죠. 변수가 더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김철수죠. 김철수 넣고 포맷하는 데다가는 name2 이렇게 넣는 거죠. 포맷에다가 이렇게 변수인데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문자 데이터로 name2가 나와요. 요거 이렇게 쓰시면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name2라고 그죠? 이게 그거 아니고 다운표는 지워주셔야지 그 변수 값이에요. 다운표 없다. 그러면 이제 홍길동 기타 잘 나오고 있고요. 요 변수에다가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이름들을 잘 작성을 해주면 이제 아래 포문이 요거 숫자만 살짝 바꿔주면 되죠. 벌써 편해졌죠.
이것도 적어놓고. 이 부분이 포맷 변수 사용한 건데 동일하죠. 잘 들어가고요. 데이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사실은 되게 C언어 쪽에서 온 거예요. C언어가 처음에 이렇게 해요. 얘들은 막 F 해가지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파이썬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쉬워진 겁니다. 프린트는. 그 다음에 그 연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연산할 때 프린트 O 하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다운표 O 하나 해볼까요? 두 개. 결과가 동일해 보이죠? 결과가 동일하게 O라고 나왔는데요. 분명 데이터 타입이 다른 거죠. 위에 건 숫자고 아래 건 문자 5예요. 그러면은 5에다가요. 더하기 이런 게 가능합니다. 더하기 10을 해볼까요? 10을 해고요. 그리고 아래에다가도 더하기 10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누르면 이 위에 거는 15라고 해서 잘 나와요. 오케이예요. 근데 이 아래 게 에러가 났는데 에러에서 야 이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문자 데이터야. 문자 데이터고 이거는 숫자 데이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연산 못해. 라고 한 겁니다. 연산 안 돼. 그쵸? 문자에서 숫자를 더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5만 했을 때는 똑같이 나온 것 같지만 분명히 데이터 차이가 있다. 이런 이제 사칙 연산 같은 게 가능한데요. 이런 연산은 사칙 연산 시에 데이터 통일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무조건 통일해야 되냐? 그런 건 좀 아니에요. 우리 왜냐면 벌써 저희가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이거 잘 나오거든요. 요것 때문에 에러고 잘 나오거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자 데이터하고 숫자를 이렇게 합칠 때는 있죠. 요것만 가능해요. 문자와 숫자 연산은 곱하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조금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쭉쭉 넣어보면은 이제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요. 다 안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곱하기는 알아들어요. 곱하기 여러 번 빼냅니다. 프린트 포맷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코드를 조금 출력문을 좀 깔끔하게 정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제하냐면 A와 B의 덧셈 값은 해당이다. 한 다음에 포맷 해가지고 A랑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물론 A에다가 뭐 하나 주고 B에다가 뭐 하나 주고 15 적읍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안 되는 거 주석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류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요. 하나 오류를 만약에 만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 끊어요. 그럼 아래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해준 거예요. 주석은 코드가 아니니까. 요거 이제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A와 B의 덧셈 값은 2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다가 연산을 넣어줬죠. 변수끼리 연산한 거예요. 변수에다 값을 처음에 넣어줘야지 연산을 하겠죠. 이런 게 꼭 필요해요. 여기다가는 그 변수에다가 이제 대입해 주는 거고, 이거는 변수를 이제 사용하는 거겠네요. 변수 사용할 때는 값으로 사용하는 거였죠. 이때는 값이 된다. 대입하는 게 이제 그 초기화 말씀드린 거고, 이게 초기화라고 해요. 초기화 해놓고 변수 사용할 땐 값이다. 등등. 되게 막 조금 배웠는데 막 합치니까 무궁무진해집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여기까지예요.